네, 오늘 좀 나눌 거는요. 이제 linear regression modeling write-up 어떻게 하는지 이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reference는 여기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선형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기초 개념 잡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쓰여지는 reference는 이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regression 관련된 되어 있는 트레이닝 머티리얼들은 패데이저 선생님, 코엔 선생님, 그다음에 팍스 선생님 조금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패데이저 선생님이랑 코엔 선생님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조금 이 이제 논문 쓰기를 하시면요, 되게 비쌉니다. expensive 합니다. 유 교수님도 아마 계속 강조하실 텐데 이게 무슨 개념 잡기와 기초 개념 잡기와 이 논문 쓰기가 방법론에 대한 리그레션에 대한 리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이런 책을 보셔야지 이거는 정말 다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시작하는 거고 기초 개념 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할 때 왜 해야 되나 알기 위해서 기초 개념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 기초 개념 잡았으니까 이제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뭐 이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좀 뭐 듣기 싫으셔도 좀 계속 들어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여기서 이제 그 데스라타 같은 경우 14개 뽑으셨는데 한번 달려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달리기 전에 포지셔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linear regression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regression이라고 하면요. 로지스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general linear model 혹 generalized linear model 자체를 전체적으로 regression으로 봐야 된다. univariate analysis를 그렇게 define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는 단계인데 여기 아마 저자는 linear regression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dependent variable이 univariate이고 continuous하고 linear 모델만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regression에 대한 definition 자체를 확장해서 보시면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이렇게 협의의 regress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의의 regression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정광희 박사 생각나네, 광의 하니까. 자, 리서치 골을 한번 보시면요.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보자 하는 거는, 리서치 퀘션을 여쭤보자 하는 게 아니세요. 대부분의 논문을 쓰실 때는 리서치 퀘션은 있는데, 리그레이션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왜 이 리그레이션 메서드가 그 리서치 퀘션에 혹은 그 리그레이션의 목적에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대부분 잘 못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그레이션의 목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explanation이냐, dependent variable의 별량을 잘 설명하기 위한 regression 모형이냐, 아니면 classification이냐, prediction이냐, 요즘 같은 머신 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generate 하기 위한 generation이냐, 그런 방법들이 다 틀려요. regression 쓰는 목적들도 다 틀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 research question이 이건데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inferential statistic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p-value가 아주 중요해지고 statistical test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은 샘플로 population의 parameter에 대한 그 inferential statistic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냐 안 강조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별로 inferential statistic이 중요하지 않는 방법론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xploratory fact analysis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틀려요. regression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association 모델에 비해서 regression 왜 써야 되냐. ANOVA
그걸 넘어서 왜 regression 써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explanation을 위해서 했을 때 그 relationship을 explaining 한다라는 거냐 아니면 dependent variable의 variability를 explain 한다라는 거냐 그쵸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 prediction 같은 경우도 generalizing 할 거냐 아니면 우리 forecasting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보셔야 되고 classification용으로 쓰실 것이냐를 구분하기 위한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generation으로 쓸 것이냐 뭐 regression 모델을 이 고급 regressio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계속 돼요. 지금 머신러닝은 계속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explanation과 prediction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리서치 골을 하고 이제 맵핑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저자를 하셨던 분들이 코젤리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예, 뭐 짧게 이야기하면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 아니면 코젤리티의 코도 꺼내지 마라 뭐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죠.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모델 익스플레인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시면 랜덤 익스페리먼탈 리서치가 아니면요 코젤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랜덤 우리가 statistical control 하면서도 randomized and experiment가 있으면 코젤리티에서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알고 계시고 two-stage list score는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루시죠. 네. 리서치 골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explanation이 아니라 model prediction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dependent variable을 잘 잡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interval estimation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the value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value를 보는데 estimation 하는 게 이제 포인트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standard error around estimated value라는 그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모델 프레딕션을 하시려고 하셔. 프레딕티브로 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purpose of modeling 제가 몇 번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일단 그 약간 explaining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variability를 explaining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좀 세상에 대해서 engaging 하면서 observing이 끝나고 나면 engaging을 하면서 모델의 predictability, classification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다루고 있는 모델을 어떻게 replicate 할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simulate 해서 우리가 과거에 측정했던 데이터보다 직접 관측했던 데이터보다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들이 자꾸 넘어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델이라는 거는 제가 보는 거는 세상을 얼마나 representing 하냐, 그렇죠?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코젤리티도 들어가고 얼마나 그 잘 표현할 수 있냐, 표현이라는 설명과 표현이라는 것으로 극을 찍습니다. 모델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중간 단계에 내가 모델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고 justification of regressor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multiple regression은 independent variable 여러 개 넣을 수 있으니까 왜 때려 넣는다 그러는데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 confirmatorily 때려 넣냐 exploratoryly 때려 넣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개가 confirmatory나 exploratory가 이렇게 그 따로 distinctive한 게 아니라 혼재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하는데 experimental research가 아니고 non-experimental research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이게 거의 뭐 모델이 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confirmatory는 아주 이론이 투철해가지고 그 아주 정확하게 뭐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 건데 exploratory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일단 넣어보고 significant 한번 찾아보자 이게 아주 위험하다라고 이
그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해봤자 approximation 하는 거고 completely inappropriate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exploratory로 그 막 모델을 만들거나 이러면 그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의 결정이 p-value로 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넣냐, 뭐 빼냐, 뭐 그 regressor를 할 때 이제 그게 그 p-value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아주 워닝을 소위 말해서 시게 하십니다. p-value를 까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stepwise method로 집어넣을 때 p-value based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강조해서 실제로 맞아요. p-value를요,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요, 다 들어가요. 네. p-value로 결정을 하면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좀 적으면요, 진짜 중요한 건데 p-value에서는 안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중요한 건데. stepwise regression이 막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point and click 하면서 막 쓰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결정 자체가 p-value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좀 잘 아시고 p-value가 그때 욕을 많이 먹는 이유죠. 피셔 선생님이 욕을 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쓰는 우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ny claim regarding explanation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exploratory로 여기 이야기했죠. such as stepwise regression method 이렇게 하면 such as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뭐 점잖은 페이퍼에서 더 이상 어떻게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 말란 이야기죠. 예, 그 완전히 논문 진짜 산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some researcher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본인도 뭐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해서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으로 stepwise regression 하는 거지. 그걸로 모델 빌드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큰 exploratory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큰 것 같고요. descriptional criterion variable, regressor variable 뭐 당연히 describe 다 잘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매저됐는지 특히 이제 reliability 같은 거 뭐 다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APA에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variable 넣을 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mean하고 covariance matrix랑 correlation matrix는 이거 descriptive statistic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correlation 하면 이거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코딩하는 것들 다 일단 집어넣고 너무 많아서 뭐 빼자. 나중에 그거는 이제 에디터랑 딜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일단 다 들어가야 됩니다. operational한 definition하고 이거 descriptive statistic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ffect size 보시면요. effect size는 당연히 뭐 그 omnibus effect size 있다라는 거 아실 거고 adjusted R-square 같은 경우 있고 여기가 이제 조금 나눠져요. effect size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델을 explaining 하기 위해서 dependent variable을 얼마나 내가 dependent variable 진짜 중요한데 얼마나 설명했냐 이 정도 보는 관점에서 effect size는 그냥 R-square 하시면 되는데 내가 prediction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effect size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predictive design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예측을 잘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거는 cross validation index를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cross validation index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과거 historical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new 데이터로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인덱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제 이런 인덱스에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해주면 진짜 멋있죠. 그래서 R 패키지나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은 나중에 이펙트 사이즈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할 때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넘어가시죠. 이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R-square의 이펙트 사이즈에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다시 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 돌아가야 되는 도루묵 비슷한 게 나와서 그 이슈가 있어서 따로 이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아마 리뷰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targeted each effect의 effect size는 뭐 standard 뭐 semi partial correlation 하든지 scored part correlation 하시든지 아니면 뭐 베이타 웨이트 같은 거 이제 리포트 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널러지 조금 관련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addressing assumption. 당연히 뭐 assumption 체크업 다 해야 되고 네 가지 assumption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어요. 뭐 이 assumption들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이야기를 하시고요. assumption 체킹한 다큐멘테이션을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준비해 놓고 달라 그러면 주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맞았다 안 맞았다 어떻게 맞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한 리포트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recommend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addressing assumption 할 때 measurement error 이슈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inear assumption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 아닐 때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linearity가 fit 안 할 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첫 번째는 이제 transformation을 할 수 있다 우리가 linear 하게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왜 안 되어 있는지 리니어 모델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non-linear regression 모델로 넘어가면 되지 않냐 로지스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곰페즈 뭐 exponential 뭐 이런 걸로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association 모델 할 때 다뤘는데 이 책 전반에 대해서는 non-linear regression 모델을 어떻게 그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35 그 챕터에 그 부분이 완전히 통으로 빠져 있어요. 사실 non-linear 모델을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리포트를 해야 되는가. 다음번에 아마 개정판 나오거나 하면 그 부분 조금 강화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속해서 non-linearity가 이슈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assumption은 계속 걸리는데 그럼 이걸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거예요. 퍼블리케이션 할 때. 그 부분은 다음번에 뭐 유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ressing assumption 뭐 다른 거 다 나와 있는데요. p-value 뭐 이거 나와 있고 뭐 제가 조금씩 적은 건데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목적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예요. assumption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maximizing fitting이다, maximizing classification이다 이렇게 보면요. assumption이 달라져요. 예. 뭐가 어찌 됐든 간에 variable도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 prediction을 내가 maximize 하기 위해서 모델을 돌리겠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inferential statistic 할 때는 sampling distribution이 너무 중요해요. 예, population parameter를 이제 추정하려고 할 때는 inferential statistic 때문에 p-value라든가 sampling distribution이라든가 그 assumption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아니요 뭐 데이터 하나는 충분히 있고 머신러닝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prediction을 maximize 하기 위한 게 나의 모델의 목적입니다. 이러면 이런 assumption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 들으실 때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런 assumption을 다루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variable selection 같은 경우는 interpretation이 아주 중요한데 variable을 넣고 빼고 할 때 너무 theory driven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미 뭐 앞에서 차고 넘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선호하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게 모델 컴패리즌, 네스티드 돼 있을 때 모델 컴패리즌의 결정을 스태티스컬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블락을 잡아가지고 hierarchical reg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hierarchical linear model하고 같은 건 아니고 블락을 잡은 다음에 R-square value가 어떻게 change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참 recommended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nested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계적인 결정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먼저 말씀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그 결과가 이제 statistical한 결과가 정확하니까 그렇고요. variable selection 보시면 이제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시면 우리가 인제 많이 쓸 때는 그 theory driven이 아니라 data driven 이 메소드를 쓰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저자는 되게 싫어하세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R-square가 인제 inflated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type of error rate도 inflate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결정 자체가 reject null 자체가 인제 그에 대한 확률이 오류도 증가가 되고 R-square도 사실은 overestimate 되니까 이거 data driven selection method로는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모델 prediction을 maximize 하려고 할 때는 한번 달려보는 거죠. 뭐 많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목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시고 추주하시면 될 것 같고 뭐 confound variable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정의만 여기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 용어를 쓰셔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sample siz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power analytic perspective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ample size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일단은 이제 statistical power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니 그 파워의 statistical power가 어차피 sample size의 펑션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primary estimation의 accuracy, 그러니까 standard error를 어느 정도 그 줄여주잖아요. sample size가 많으면 그렇죠. standard error가 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accuracy, prediction이 됐던 parameter estimation의 이제 accuracy를 위해서 sample size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엇을 내가 중점을 두는가가 sample size를 다룰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뭐 모델을 돌리는 목적이 졸업하려고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졸업하는 건 맞는데 졸업시켜 준다니까. 근데 이제 파워를 볼 것이냐 아니면 파라미터의 에스티메이션을 볼 것이냐 뭐 옴니버스를 볼 것이냐 우리가 전반적인 이펙트가 중요하냐 아니면 타겟의 이펙트가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를 다루는 방법이 틀려져요. 예, 그냥 베리어블 몇 개니까 곱하기 20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달라지니까 고급지게 하시려면 해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요 바이올레이션 업선션에 상당히 로버스트해집니다. 그 관점으로 또 샘플 사이즈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주장인데 왜냐하면 내가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으면 내 통계적인 그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가 너무 떨어지니까 혹은 violation of assumption에 로버스트 하지 않으니까 미니멈 샘플 사이즈가 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미니멈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robust to violation of assumption이고 그 다음에 이제 power analysis는 적정 정도의 statistical power만 가지자 이러니까 이제 upper bounded가 되는 거죠. 그렇죠? accuracy 같은 경우는요. 바라보면요. the more the better예요. 사실은 accuracy만 증가시키겠다. prediction accuracy만 증가시키겠다 하면요. sample size가 어마어마해지면 좋죠. 왜냐하면 더 정확해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물론 이제 과적합에 걸려요 또. 예, 근데 과적합이라고 이야기할 때 variable이 많아서 과적합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샘플 사이즈가 많아서 생기는 과적합과 그 generalizability가 떨어진 이슈가 다른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ariable이 많은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샘플 사이즈는 n이 많아지는 건데 우리가 latent variable 가면요 이게 섞여요. number of variable하고 number of sample size하고 틀려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템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샘플 사이즈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숫자가 많아져도 또 과적합이 생기니까 그것도 샘플이죠. 아이템도 어차피 전체 population 우리가 랜덤 샘플에서 문항 같은 경우 그래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샘플 사이즈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좋은 논문을 쓰시려면 그런 것들 다 해주셔야 되고요. 미싱 데이터는 계속 되풀이 되는 거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imputation은 multiple imputation으로 넘어가고요. 무엇을 impute 하냐면 plausible value를 이제 impute 하는데
그 imputation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imputation 모델은 probabilistic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multiple imputation을 쓰는 순간 maximum likelihood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least square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impute 되는 value들은 least square 모델에서 나온 게 아니라 likelihood function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모델 베이스드 된 그 imputation이냐 아니면 그냥 correlation을 가지고 bivariate correlation으로 impute를 하는가 이런 것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multiple imputation 했어요. 좋은 거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돌리 고등학교에 졸업생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뭐 full information이 있고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둘 다 maximum likelihood 계열이에요. ML 계열인데 이제 그냥 그 이제 multivariate normality로 assume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여기에 이제 차이가 이제 조금 나죠. 그쵸? 네, 그래서 restrict maximum likelihood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multivariate을 assume을 하기 때문에 그 둘 다 하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full information 같은 경우는 standard degree of freedom을 consider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할 때 우리가 missing을 할 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impute를 해버리면요 샘플 사이즈가 inflating이 돼요. 그러니까 inflating이 된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해요. 없는 거를 있는 거라고 처리했잖아요. 그때 생기는 문제들. 모델 핏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플러저블한 걸 집어넣기 때문에 핏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핏도 올라가지, 뭐 어려운 거 했지. 뭐 마르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막 임퓨테이션 했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좋다 아닙니까? 막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리고등학교 출신 돼가지고 막 좋은데 한번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좀 조심해서 하시고 왜냐면 이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어뷰즈가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 제가 페이퍼를 리뷰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멀티플 임퓨테이션 그냥 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프트웨어 어떻게 했는지 다 꼬치꼬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9번째가 examining moderation인데 moderation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interaction하고 moderation하고 아주 비슷한 그 컨셉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프로덕트 텀이잖아요. 프로덕트 텀이기 때문에 non-linear하고 또 살짝 걸쳐요. 근데 parameter는 linear인데 프로덕트를 했기 때문에 non-linear 모델하고 또 걸쳐요. square term 뭐 이런 거하고 결치니까 항상 이게 moderation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고 네, 뭐 이거는 이제 항상 할 때 이제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노바 할 때는 인터랙션 텀이 이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 인터랙션은 안 하잖아요. 근데 리그레션 할 때는요. 이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할 때 그다음에 여기 이제 will be meaningless 이런 것 같은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X2가 interaction하고 moderation 할 때 zero를 include 하는 span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deviation score를 구해가지고 interaction term을 하거든요. moderation 할 때는. 근데 이제 deviation score를 구한 것의 interaction과 deviation 하기 전에 interaction이 틀려요. statistical significance가 참 웃긴 게 여기 이제 product이 들어가잖아요. 이 곱할 때 그냥 안 곱한 거를 linear transformation 하는 거는 standard error 이런 거 뭐 p-value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 linear transformation을 했다 하더라도 product을 해버리면요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multiplication은 non-linear transformation이거든요. deviation.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애매합니다. 원래는 variable은 zero가 없어서 zero가 있어야 되니까 zero를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zero를 넣어야 되는데 그 zero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과 후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에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뭐 파워를 줄인다. 뭐 특히 이제 X1과 X2가 에러가 있을 때는 이게 moderation이 뭐 산으로 간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clear consensus가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아시냐 하면요. 일단은 measurement error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X1하고 X2의 measurement error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제로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인터랙션 구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 제로를 포함시키고 나서 인터랙션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센시티비티 어나리시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 진짜 중요할 때, 마더레이션 할 때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 곱해주는 건 얼마나 쉬워요. SPSS 그냥 프로덕트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때려놓고 이게 시그니피컨트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는 페이퍼가 퍼블리케이션 되기가 좀 힘들걸요. 웬만한 저널은. 이 부분을 꼬치꼬치 묻는 메서덜로지스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지, 왜 그게 이슈가 된, 민 센터링이 왜 non-linear transformation으로 걸려드는 건지 프로덕트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시고요. 이게 트레이닝 할 때 이 얘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리그레이션 할 때 저도 이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 잘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mediation, moderation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x1하고 y만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variable이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x1하고 x2가 뭔가 이론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때가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끼리 인디펜던트 하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어떤 드라마가 있냐면 x1하고 x2가 있을 때 이제 x2가 x1에서 xy로 가는 그 슬로프를 그 이펙트를 체인지 해줄 때 우리가 이제 moderation이라고 그래요. 케니 선생님은 지금 잘 정리를 하셨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함을 넣었을 때 인터랙션하고 같아져요. 개념적으로는 틀린데 인터랙션은 시메트릭한 거잖아요. 그냥 둘이 인터랙트 돼 있다 그러고, moderation은 X2가 moderator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매스매티컬하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결국에는 유닛 레벨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거예요. 멀티 레벨로 보면 조금 틀려집니다. 크로스 레벨 마더레이션, 인터랙션 이렇게 되면 틀려지는데 유닛 레벨에서는 같은, 수식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슬로프가 바뀌는 걸 하는데, 제로를 넣어 주시는 게, 제로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지 인터랙션 이펙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이게 스팬이 중요해요. 어느 x의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건지, x2의 어느 지점에서 인터랙션을 구하는 건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x 있고 x2 있다고 인터랙션 그 못 보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아요. 그거 하시고, 그리고 미디에이션은 이제 이거 through한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x1에서 y로 가는 게 있다. 그래서 뭐 partial mediation과 full mediation, 그러니까 뭐 mediation 놓고 나니까 x1에서 y로 가는 게 significant하게 했던 게 significant하게 안 하게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full mediati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계열이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mediation interaction하고 moderation interaction하고는 같이 취급을 하는데 mediation하고는 같이 취급 안 한다는 걸 하시고, 나중에 좋은 거는 우리가 mediation, moderation 페이퍼를 퍼블리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따로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대로 한번 보시고, 지금은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냥 개념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10번째 examining mediation. 아까도 얘기했지만 definition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는데, 요거 재밌는 거, 요거. 네. 그 더블 미디에이션 같은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혹은 미디에이션이 이제 그룹 따라서 어떻게, 미디에이션 이펙트가 그룹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나 그러면 이제 moderated mediation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이슈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latent variable일 때는 어떻게 되냐, 미디에이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methodological 이슈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미디에이션 계속 나오는데, latent variable들이 이제 미디에이션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뭐 그걸 제가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ordinal variable 때 mediation 되면 어떻게 latent mediation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또 베이지안으로 제가 베이지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진짜요. 베이지안을 할 수밖에 없어서 베이지안이 뭐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갔던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급진 미디에이션들 쭉 나오니까 크로스 레벨 마더레이션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나중에 하나씩 보시면서 아 이게 확장될 수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미디에이션하고 마더레이션은요 그 거의 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리그레션 할 때. 그래서 미디에이션과 마더레이션 상황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이게 방법론이 많이 나와 있어서 체계화돼 있어서 아니면 아닌 거라고 디클레레이션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아마 여러모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체킹 어썸션 비주얼리 해야 된다. 요즘 뭐 툴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예, 비주얼리 다 하는 건데 근데 왜 비주얼리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비주얼리 해야 될까? 그 비주얼리 하라고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거는 그리면 되죠. 내가 그린 그림은 뭐 이러고 그리면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요. 비주얼리 인스펙트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statistically 이게 assumption 체킹을 한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약간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저 딱 만들어 가지고 막 assumption에 막 violation 꽝꽝 뭐 우리 유 교수님 좋아하시는 도장 꽝꽝꽝 뭐 별표 3개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게 이런 애매하고 애매모호한 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인스펙션 하라 그러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 어차피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 그려서 그림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하고 하는 거 조금씩 익히시면 됩니다. 익히셔야 됩니다. 네. 뭐 시그모이드 폼이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난리니어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그모이드 폼이에요. 난리니어를 다룰 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를 했는데 로지스틱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로지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로스가 됐든 리그레션이 됐든 뭐 이런 거를 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이건 지금 제가 썼던 페이퍼들 중에 몇 개인데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한번 그 로지스틱 모델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체킹 어썸션, QQ 플롯, 뭐 레버리징 포인트, 뭐 이런 것들 다 트랜스페런시가 중요하다. 뭐 다 데이터도 중요하고 장난질 치지 마라. 뭐 이거는 계속 하는 이야기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2번째 measurement error 너무 중요하죠. 그죠? random measurement error가 있고 non-random measurement가 그 measurement error가 non-random인 경우는 이제 biased estimate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measurement error가 이제 모델 에러 속으로 들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그 measurement error랑 모델 에러는 틀린 거예요. measurement error랑 모델 에러는 틀린데 이제 그 dependent variable에 있는 에러들은 모델 속으로 들어가요. 그 리지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independent variable에 있는 measurement error는 모델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 에러로 그 모델 뭐 스탠다드 에러 같은 거 구해주잖아요. 그 리그레션 그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존재 있으면서 저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easurement error는 independent variable의 measurement error는요 모델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뭐 샘플 사이즈가 많아지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regression은. dependent variable은 괜찮아요. dependent variable의 measurement error가 좀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관점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힘든 게 measurement error가 랜덤인지 랜덤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assumption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measurement error가 non-random이면 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go home.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measure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measure가 중요해져. 어떤 measure로 데이터를 생성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 가지고 모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없는 걸 없다 그래야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Consequence of measurement error in model primary estimate라고 뭐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measurement의 프로시저에 flow가 있으면 스텝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결국에는 statistical power하고 primary accuracy가 떨어진다. 뭐 이게 어떤 그 흐름으로 연관이 돼서 이렇게 가는가 중간중간 단계에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예. 렉처 노트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reliability 할 때 한 번 더 팝시다. 그래서 왜냐면 reliability 할 때 이 이슈가 이제 센터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measurement error 어쩌란 말이고 이러면 이제 reliable하게 만들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reliability assessment 모델로 넘어가니까 그때 가서 조금 다시 보시고요. measurement error가 있는데 observational research에서는 random measurement error가 regressor에 있으면 자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dependent variable에 있으면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independent variable에 있으면요 bias가 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말이 점잖아서 bias지 모델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bias 그면요 끝났단 얘기예요. 예. inaccurate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unbiased가 아니면요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고지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메저먼트 에러가 있으면 상당히 크면 거의 뭐 모델이 산으로 간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IRT도 중요해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ttenuate만 되는 게 아니라 바이어스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도 완전히 바뀌어줄 수 있다라는 거, 제로인데 난제로로 바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뭐 less accurate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시고요. 예. 작아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히 observational research에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experimental research는 왜 덜 중요하냐요? 그건 아니에요. experimental research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우리가 experimental research 하게 되면요, 그래도 unbiased하게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unbiased인 상황은 experimental research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effect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effect에 대해서. 예. 그래서 experimental research가 왕입니다. 예. 그냥 observational research에서는요, 우리가 bias가 중요하냐, 특히 이제 특정한 effect를 볼 때는 날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predictive design일 때는 거의 또 그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measurement error in observational experimental research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x1하고 y가 있는데 dependent variable에 measurement가 있으면요, 이게 약간 attenuate 되거나 less accurate 돼서 still unbiased예요. 예, 그리고 모델 에러 속으로 들어가요. 예, measurement 에러가 모델 에러 속으로 스탠다드 에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x1하고 x2가 이제 있어도 괜찮은데 얘네들이 measurement 에러가 independent variable에 있는 요 상황 있잖아요.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리고 거기다가 x1, x2가 있어가지고 2, 3가 있는데 얘네들이 막 correlate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슬로프 자체가 바이어스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면 X 쪽에 measurement 에러가 있어가지고 또 multiple regression 상황에서 이게 X1하고 X2가 막 correlate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바이어스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럼 전체가 바이어스 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미궁으로 빠지는 거니까 regression이 일을 안 합니다. 이때는. 뭘 하셔도 R 스퀘어가 얼마나 나오셔도 P-밸류가 얼마나 좋으셔도 뭐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게 되고, experimental research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x2, x3가 있어요. 이게 non-experimental variable예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젠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experimental 할 수가 없잖아요. background variable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도 x1이 experimental variable이면 잘 들어보세요. x2, 3는 괜찮아요. 미리 넣고 컨트롤 한 다음에 x1이 experimental research면요, 여기에 이제 뷰티풀한 게 생기는 거예요. x1이 experimental research이기 때문에 x1하고 2, 3는요
연관이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X1하고 요 청크들은 관계가 이론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X1을 experimental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다 measurement가 있어도 measurement error가 다 들어와도 이 B1 자체는 unbiased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버리면 다 바이어스가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요거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베리어블도 있을 수 있죠. 모든 걸 experimental 랜덤 어사이먼트 어떻게 해요? 젠더, 뭐 ethnicity, 그 랜덤 어사이먼트 어떻게 합니까? 해도 이거는 unexperimental, non-experimental variable이라 하더라도 내가 요것만 볼 때는 이 친구가 unbiased까지는 가는 거예요. accuracy가 attenuate가 좀 되고 그럴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accuracy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unbiased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experimental research로 해서 봐야 되고 R-square change로 봅니다. X2, X3 넣었을 때 R-square랑 X1까지 넣었을 때 R-square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은 statistically accurate하다. 우리 nested design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nested design하고 experimental research하고 같이 써서 해결하는 거니까 이게 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왜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알고 디자인을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렉처 노트에 있는 건데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measurement error가 이제 중요하고요. structure equation modeling으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prediction에서는 measurement error가 좀 덜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prediction이라 하더라도 bias 되어 있는 prediction은 나쁜 prediction 아닌가? bias는 무조건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좀 왜냐면 generalizing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샘플에서는 prediction 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generalizing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prediction 할 때는 measurement error가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SEM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SEM이 Structure Equation Modeling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Promises, Myth and Truth about Composite or Latent Variable Options for Controlling Measurement Error in Observational Studies. 이 긴 거예요. Experimental Research는 일단 제끼고 Observational Study에서 Latent Variable 쓰면 우리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냐? 컴파짓 쓰거나. 예, measurement error가 있을 때 얘네들이 correlate 돼도 그러면 이제 여기 관계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러면 이제 컴파짓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얘네들이 쭉 막 correlate 돼 있어도 요게 save가 되냐? 혹은 뭐 latent variable로 만들어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latent variable로 만들 수 있죠. 그래 가지고 요것 그럴 때도 얘네들이 correlate 돼 있어도 요 latent variable의 relationship은 unbiased로 나오냐?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EM을 듣잖아요.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지던가. 예, 그거는 이제 이런 약속을 이 약속해줘를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갔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냐 안 되냐를 한번 정리를 해줄 때가 됐죠. 누군가가 죽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약속은. 검증을 한번 해야 됩니다. Statement of Potential Limitation. Experimental Nature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Observational Study에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Experimental Research가 아니라는 걸 좀 얘기 좀 해라. 그리고 컨선을 해라.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건지.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오늘 이 렉처는 Experimental Research가 아닐 때 어떤 컨선들이 있는지에 대한 렉처 비슷하게 넘어가요. 선생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좀 정리를 하면 observational study가 중요해요. observe 잘해야 돼요. 모델 핏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실험하라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가 아닌 거를 가지고 자꾸 되어 있는 거를 관측만 하는 거는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험을 해서 세상과 인게이징하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선생님들의 주장이고 14번째 alternatives 뭐 non-nominal 팀은 어떻게 합니까? non-parametric으로 갑시다. non-metrical dependent variable은 어떻게 합니까? generalized linear model로 갑시다. non-linear 팀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나왔던 이제 그
S-curve, 뭐 logistic regression이나 spline, piecewise 모델로 넘어갑시다. 했죠. 그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라고 레코멘드 하시고 M자 제가 뒤집었습니다. W에서 M으로. 예. 그래서 M이면 되는 대로 piecewise 파란 것도 이거 빨간 걸로 바꿨어요. 제가 메릴랜드 출신 아닙니까? 메릴랜드 M으로 바꿨습니다. W하면 위스콘신 대학 같기도 하고 파란 거 아니에요. 빨간 거예요. 파란 걸로 M을 그리면 저기 동토의 땅 또 M으로 시작하는 대학이 되기 때문에 여기 따뜻한 나라에 있는 메릴랜드의 M입니다. 그래요. 스팬 항상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X 구간에서 내가 모델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짧게 단타 치면 다 리니어예요. 항상 하는 얘기는 단타 치면 다 리니어예요. 근데 길게 보면 또 다 리니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observation이 non-independent면 multi-level 써라. 이거는 뭐 너무 정설이고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additional learning resource는 research question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것도 조금 보시면 좋고요. 이 conceive linear regression modeling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SPSS로 좀 돌리는 것도 좀 적어놨고, 대충 정리를 했네요. 오늘 시간 딱 맞춰서 잘 끝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모델링 되십시오. 네.